체스트본하고 트라베큘라 본, 피질골과 골수로 이루어져 있다. 트라베큘라라는 뜻은 벌집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라틴어로 벌집 모양이라는 뜻이고요. 벌집 모양처럼 굴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들을 트라베큘라라고 얘기를 하고, 벌집 모양의 구멍이 뚫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골수다라는 부분입니다. 골수에는 오른쪽 패러그래프 그림에 보게 되면 코텍스에는 오스테오사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엔도스티얼 서피스 내부에는 내추럴 오스테오블라스트가 있습니다. 이 오스테오블라스트가 부착되어 있는 오스테오블라스트가 오스테오사이트화 되면서 그 주변에 콜라겐을 분비하고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를 채우게 되면서 기존의 오스테오사이트들을 네크로시스 되어 있는 거나 아니면 세포가 죽은 아도토포시스라는 세포의 사멸화 과정을 거친 아도토토시스를 일으키는 그 오스테오사이트의 네크로시스를 일정 정도는 제거하고 난 다음에 오스테오블라스트가 다시 오스테오사이트화 되면서 새로운 뼈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게 대부분 이제 골수에서 이루어지고요. 골수에는 MSC라고 하는 그 메로의 스템셀에 해당되는 스템셀이 있고요. 이 스템셀은 여러 가지 세포로 분화하게 됩니다. 콘드로사이트라든지 오스테오블라스트라든지 그다음에 아디포스 사이트라든지 기존에 이제 모노사이트에 해당되는 오스테오클라스트, 그다음에 마크로파지라든지 이런 에리스로사이트, 메갈로사이트 이런 여러 가지 세포들로 분화하게 되고요. 우리는 뼈 세포라고 하면은 무조건 오스테오클라스트, 오스테오블라스트, 그다음에 오스테오사이트만을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뼈를 만든다라는 것, 뼈를 단단한 뼈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골수 내에 서로 세포와 세포의 기작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딱딱한 뼈를 만들더라도 오스테오사이트화 되더라도 기존의 오스테오블라스트나 아니면 메센카이말 형태의 스템셀이 없고서는 오스테오클라스가 없고서는 오스테오사이트화 되어 있는 피질골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존의 생각 자체는 골수에서의 세포의 활성화가 결국에는 피질골을 만들어내는 딱딱한 피질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효과를 줄 수 있는 골재생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클리니컬 본 바이올로지를 보게 되면 코티칼 본과 트라베큘라 본을 볼 수가 있고요. 임플란트를 심으면 우리는 임플란트는 2mm짜리 임플란트 밖에 초기 고정력을 얻지 않습니다. 칼미 씨가 얘기한 칼미 씨의 사판 요즘에 나와 있는 임플란톨로지를 보게 되면 텍스트에 코티칼 본은 2 내지 3mm 밖에 되지 않으면서 트라베큘라 본은 6 내지 8mm를 얻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고 메케니컬 스테빌리티는 코티칼 본에서 그리고 바이올로지컬 스테빌리티는 트라베큘라 본에서 얻는다라는 사실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왜 임플란트를 심으면 한 달 만에 빠질까? 실패율이 왜 높아질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지 않고 임플란트를 좀 많이 심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초기에는 코티칼 본에서 스테빌리티를 얻지만 한 달 뒤부터는 트라베큘라 본에서 임플란트 표면에 코텍스가 형성되면서 스테빌리티를 얻게 되는데 이 스테빌리티를 바이올로직 스테빌리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 그래프트 원리나 본 바이올로지의 개념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식 재료가 무엇이든지 피질골에 이식하는 골 이식은 실패한 이식술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골 이식은 피질골에다 하지 않습니다. 골수에다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노그라프트, 알로그라프트는 다 그냥 피질골 위에다가 살짝 얹어놓으면 그게 뼈가 되는 것처럼, 또 하나는 GBR처럼 피질골 위에다가 올려놓고 또 피질골 위에다가 멤브레인을 사용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바스큘라리티 자체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식 자체가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골재생은 골재생, 골형성, 골유도는 모두 골수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피질골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피질골은 오스테오사이트라는 완전히 그 중장년층에 해당되는 나이를 먹은 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중장년층 이상이 되는 사이트에 피질골 위에 또 골 이식제를 올려놓는다고 해서 단단한 뼈가 만들어지느냐? 절대로 만들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골모세포도 이동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뼈를 구성하는 유기물의 90%는 콜라겐이고 골수내 혈장이라는 단백질이 면역계를 유지합니다. 이 사실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뼈를 구성하는 모든 유기물의 90%는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고 골수내의 혈장이라고 하면 뭐냐면 혈구세포와 혈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혈액은 혈장과 혈구로 이루어져 있는데 혈장은 여러 가지 알부민이라든지 스롬빈, 피브리노겐, 컴프리먼트 모체라든지 사이토카인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혈장이라고 하고요. 혈구는 WBC, RBC, 플라테레트, T셀, B셀이라는 림포사이트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혈구세포라고 합니다. 클라스드도 혈구세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혈장과 혈구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게 골수가 이루어져 있고 골수를 이루어져 있는 유기물의 90%는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콜라겐과 혈장의 일부 단백질을 이용하게 되면 이니시에이터 역할을 하고 있는 혈장 단백질을 이용하면 그리고 콜라겐이라는 것을 이용하게 되면 어딘가 모르게 피질골을 만들어내는 세포들이 오스테오블라스트가 오스테오사이트화 되면서 피질골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피질골은 골수에서 만들어지는 최종 산물이며 재생의 기능이 없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GBR 개념이라고 발표했었던 그 GBR이 완벽하게 틀린 그리고 잘못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피질골은 3회라 과정을 거쳐서 골세포의 마지막 정거장이며 기계적인 면역 방어망이며 또 하나는 골수를 보호하기 위한 성곽의 역할을 하는 게 피질골입니다. 골수를 활성화하는 물질을 발견하는 방법은 골수의 성분을 분석하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결국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게 됐고 오스코 시리즈를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골수 활성화 치료법에 따른 이식, 그 다음에 골재생, 골 형성의 과정을 유도할 수 있어야 진정한 골 이식에 그리고 골 생리 면역학을 이해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골 재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피질골과 골수를 만들어내는 그 공간 자체를 일정 정도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줘야만이 결국 우리가 바라는 뼈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